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 시작합니다. 강원도 현안을 묻고 답하는 도의회 도정 질문에서 레고랜드와 하중도 개발 사업에 대한 책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김진태 지사를 비롯한 여야 의원들이 서로 전임 최문순 도정과 현 도정 탓을 하며 설전을 벌였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2년 10월 김진태 도지사의 중도개발공사 회생 신청 발언. 이 발언 여파로 중도개발공사의 자금 유동성이 더 악화됐다는 게 더불어민주당 정재웅 도의원 주장입니다. 2022년 9월에는 하중도 땅 매각 금액이 3,714억 원으로 도의회에 보고됐지만 지난해 말 평가된 토지 가치는 2,159억 원으로 오히려 땅값이 1,500억 넘게 하락했다는 겁니다. 지사의 발언 파문으로 2,050억 원을 급히 대변제하게 되면서 계약 해지가 가속화됐고 김 지사는 전임 도정 탓으로 돌리며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주지혜 씨가 저렇게 부실한 거는 저한테 그러세요. 그래도 저기 지사님이 최고 그래도- 책임자인데요. 이제 전임 도지사한테 가서 물을 수가 없으니까 저한테 그냥 하시는 거죠? 레고랜드와 하중도 개발 사업 문제의 본질은 최문순 전 지사가 최종 결재한 불공정한 총괄 개발 협약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이 때문에 의회 동의 없이 빚 보증을 2,050억 원으로 늘려 강원도가 이 빚을 대신 떠안아야 했고 임대 수입료를 3%가 아닌 30%로 거짓 보고한 것도 최문순 도정 때 벌어진 일이라며 여당 도의원도 거들었습니다. 최문순 전 도지사가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장밋빛 청사진은 간대없고 남은 것은 강원도민에게 남겨진 수천억 원의 빚뿐입니다. 춘천 하중도 개발 사업을 위한 강원개발공사와 중도개발공사 통폐합 논의 과정에서 내탓 공방이 또 벌어진 겁니다. 도정 질문은 급기야 정치적 공방으로 번졌습니다. 야당 의원이 김 지사에게 명태균 의혹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자 도민들한테 적어도 짧게라도 진솔하게 자, 알겠습니다. 사과를 포함해서 한 말씀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주세요 그러면. 김 지사는 야당 도의원들의 소속 정당이 문제라고 맞받아쳤습니다. 1분 남겨놓고 이렇게 하니까 그 시간 내에 대응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고요. 이 우리 의원님이 속한 정당의 문제인지 항상 이런 식입니다. 시민단체인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검찰 공소장에 적힌 최문순 전 지사의 불법 의혹과 김진태 지사의 책임 회피를 싸잡아 비판하며 도의회 행정사무 조사권 발동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백서입니다. 원주시가 두 번의 실패에도 다시 의회에 상정하려 했던 농협부지 공영주차장 조성 계획을 과거 문화재 발견 사실을 이유로 철회했습니다. 하지만 의회에서 이미 수차례 문화재와 관련된 언급이 나왔음에도 원주시가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사업을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시는 농협주차장 매입 안건을 세 번째 상정하려다 철회한 이유가 해당 부지에서 과거 문화재가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원주시가 매입 계획을 처음 상정한 작년 10월 시의회에서 이미 관련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금 원주농협에 한 10여 년 전에 증축을 하려고 했을 때 터파기를 하는 과정에서 옛날에 석축이 그대로 나와가지고 보온덮개 비닐을 덮어가지고 다시 묻어놓은 터기 때문에 해당 안건을 두 번째 제출한 지난 1월 임시회에서도 김혁성, 이재용, 문정한 의원이 문화재 발굴과 관련된 발언을 했지만 원주시는 시민들이 원한다는 보도자료까지 내며 의회를 압박했고 최근에야 문화재를 구실 삼아 사업계획을 철회했습니다. 5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민간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만들겠다는 사업의 적절성 논란을 떠나 의회의 공식 지적에도 제대로 살피지 않는 등 사전 검토가 부실했거나 혹은 알면서도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을 공동 추진해온 원주농협은 원주시의 일방적 사업 철회 통보에 당혹감을 넘어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원주시가 먼저 제안해 이사회와 대의원 총회를 거쳐 부지 매각과 로컬푸드 매장 건립 계획까지 세웠는데 원주시정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원주시 내부에서는 시장 공약 사항인 구도심 주차장 조성 사업이다 보니 무조건적으로 밀어붙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면 다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니까 그 누구도 말을 할 수 없는 분위기가 된 거겠죠. 사실 저희는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거지 선출직 공무원을 위해서 일하는 조직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의회에서도 졸속적인 원주시 행정이 드러났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무리하게 의회를 압박하면서까지 다시 제출한 안건을 왜 갑자기 철회했는지 그 이유가 졸속적인 행정을 펼치는 원주시의 민낯을 보여주는 것 같아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번 사안을 단순한 행정적 착오로 볼 것이 아니라 위에서 시키면 일단 하고 보는 원주시의 잘못된 업무 관행을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갑자기 심장이 멈춘 응급 환자가 생기면 골든타임이라고 부르는 4분 이내에 신속하게 심폐소생술을 해야 합니다. 어느 누구라도 이 같은 위급 상황에 대처하려면 심폐소생술을 배워야 하는데요. 일반인들을 위한 무료 교육이 마련됐습니다. 박은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반드시 누운 인체 모형을 두고 숫자를 세며 가슴 압박 연습이 한창입니다. 갑자기 멈춘 심장 대신 혈액이 순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급성 심장 정지 등 응급 상황에 대비한 일반인 심폐소생술 교육이 강릉시 보건소에 마련됐습니다. 수도권과 달리 병원 접근성이 좋지 않은 지역 주민들이 응급 상황에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환자 발견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후엔 4분이라는 골든타임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4분 정도 에너지 공급이, 산소가 공급이 되지 않으면 괴사가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정지 환자가 목격이 되면 빠르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강릉시는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장을 운영해 연간 900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는데 법정 의무교육 대상자 외에도 일반 시민들도 신청하면 누구나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이 관심이 많았어요. 소방서에도 제가 한번 찾아가 봤었고 예전부터 그 관심이 좀 있었는데 기획이 잘 안 되더라고요. 올해 교육은 이달부터 시작해 9월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진행되는데 강릉시 공공서비스 통합 예약 시스템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올해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을 위해 5월과 9월 두 차례 영유아 심폐소생술 교육도 마련돼 진행됩니다. 119 도착 전 일반인들이 심폐소생술을 시작하면 급성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이 2배 이상 높아지고 뇌기능 장애 등 후유증 가능성도 적어져 평소에 심폐소생술 처치법을 익혀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교육은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직접 이론과 실습 교육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시민들께서는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교육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강릉 외에도 양양군 보건소에서 주민들을 위해 심폐소생술 교육을 마련했고 대한적십자사도 지역별 일정에 따라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적극적인 교육 홍보와 참여가 중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학교를 떠난 뒤 1년 넘게 복귀하지 않는 의대생들에 대해 강원대학교가 재적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직 복귀하지 않은 의대생들은 학교 규정에 따라 수업 3분의 1 시점인 4월 말까지 등록해야 재적되지 않습니다. 연세대 원주의대와 한림대 의대, 가톨릭 관동대 의대는 미복귀 학생들의 재적 처리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자연 환경을 활용한 체육시설인 스포츠 가치센터가 원주시 호저면 광경리에 건립됩니다. 원주시와 국민체육진흥공단, 원주교육지원청은 원주 스포츠 가치센터의 안정적인 건립과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설계와 시공, 연계 프로그램 발굴, 필요한 행정적 지원에 나섭니다. 스포츠 가치센터는 오는 2028년까지 460억 원이 투입돼 다목적 운동장과 스포츠 전시 체험시설, 유스 호스텔 등에 들어서 주변 환경과 연계한 산악 자전거, 트레킹 등의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강릉시가 ITS 스마트 교통 시스템의 하나로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을 도입한 가운데 화재나 긴급 환자 이송, 교통사고 등으로 출동하는 긴급 차량들의 출동 시간이 크게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릉시에 따르면 지금까지 우선 신호 시스템 이용 건수가 5,786건에 달한 가운데 전체의 84%가 응급환자 이송 과정이었으며 기존 출동 시간보다 60%가량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릉시는 지난 2022년 강릉경찰서, 강릉소방서와 업무협약을 맺고 긴급 차량이 교차로에 접근하면 신호를 제어해 출동 경로를 신속히 확보하는 ITS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지부진하던 횡성읍 남부 앞들 이지구 도시개발이 다시 추진됩니다. 횡성구는 횡성읍 읍상리 앞들 이지구 14만 제곱미터 부지에 주택 949세대가 들어서는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해 20억 원을 투입해 실시 설계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횡성구는 농업진흥지역, 이른바 절대농지로 묶여있는 해당 부지에 대해 최근 정부 강원도와 해제 협의를 마치고 개발 본궤도에 오른 상태입니다. 이는 토지 보상 방식이 아닌 동의를 받고 개발된 토지를 땅 주인에게 돌려주는 환지 방식을 택한 개발로 이르면 2028년 준공한다는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주차 내비게이션 실증 사업 대상지로 동해시가 선정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지역 일부 공영주차장의 여유 주차 면수 정보를 내비게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이에 따라 동해시는 바란, 묵호, 디지털타운 조성지역 공영주차장에 해당 시스템을 구축해 카카오맵을 통해 실시간 주차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어제 제1기 협약형 특성화고로 지정된 강원 생명과학고를 방문했습니다. 특히 관광 농업 분야 특성화고 인점을 고려해서 춘천 대표 관광기업인 남이선 대표와 지역인재 창업 후 정착 사례로 꼽히는 반려동물 창업기업 준독의 대표가 참석해 특성화고 발전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교육부로부터 45억 원을 받아 관광 농업 분야 기술 인재를 양성해 지역에 취업하고 정주하는 직업계고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속초시가 총기 창업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생애 첫 창업지원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희망사업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속초시에서 생애 최초 사업자 등록을 마친 사업자로 신청사와 초기 창업에 들어간 경비 지출 내역을 첨부해 속초시청 지역경제과에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생애 첫 창업지원금 지원 사업은 지난 2023년 최초로 시행돼 올해 3년차를 맞았고 지난 2년간 신청 시작 2개월 만에 예산이 소진되는 등 초기 창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춘천시가 세인트존스대학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합니다. 그레이트북스란 이름의 이 프로그램은 고전 명절을 읽고 교수진과 토론하는 수업 방식으로 문해력과 비판적 사고, 협업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올해는 교동초와 강서중, 춘천여고와 강원 사대부고에서 6번씩 진행합니다. 이와 함께 교사 21명을 대상으로 강원대와 한림대, 인천대 교수와 세인트존스대학 재학생이 참여하는 그레이트북스 튜터 양성 과정을 추진합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